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며칠째 가을비가 이어지더니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지면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무릎은 기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가 서늘해질수록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철 기온 변화로 인한 무릎 통증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기온 떨어지니 무릎이 시큰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비 올 때 시큰했던 무릎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더 시큰하실 텐데요. 찬바람 쌩쌩 불기 전에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고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며칠 사이부터 갑작스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몸도 추운데 갑자기 평소에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날씨가 추운데 무릎하고 어깨까지 시큰거리면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지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무릎이나 어깨 쪽의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밑에 전화로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고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사실 추워질 때는 병원 가기도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미리미리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먼저 무릎을 치료하기 전에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릎은 이제 뼈라는 아주 단단한 뼈와 뼈 사이에는 이제 부드럽게 이제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매끈한 조직의 한 3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릎 연골은 아주 얇으면서도 3mm밖에 안 되는 두께지만 이 연골이 아주 튼튼하게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걸어 나가거나 힘있게 뛰어나갈 때도 그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반월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릎에 연골판이 찢어졌다,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무릎에 이 반월판이 찢어져서 아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판은 주로 쿠션 역할을 하면서 연골과 연골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또 약간 충격을 흡수해주는 약간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무릎 구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릎이 빠지거나 어긋나지 않게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인대 조직으로 주로 십자인대나 측부인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인대가 이제 관절염을 유발하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갈 때 인대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뼈, 반월판, 인대 모든 부위가 다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위들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병원을 먼저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찍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왜 찍냐면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내가 2단계라는 얘기 들었는데 3단계라는 얘기 들었는데 저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록색의 1기 정도는 안쪽과 바깥쪽이 비교적 균등한 관절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일정한 정상 관절에 속하고요. 2기나 3기 같은 경우는 보통 바깥쪽보다 안쪽이 관절면이 한 50% 아니면 75% 이상으로 감소되었을 때, 간격이 좁아 보일 때 우리가 2기나 3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가 관절염은 자꾸 진행되는 병이고 나이 들어서 불치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초기 단계에 예방하고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고 많은 좋은 치료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2기와 3기 때 잘 관리받고 건강관리하듯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은 4기까지 가지 않아서 수술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잘 관리해서 치료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4기처럼 뼈가 맞닿는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자기 무릎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해서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무릎이 조금 아플 때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치료를 방치하고 미루다 보면요. 결국 4기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 2기, 3기의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로 이렇게 4기 정도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이라면 대부분 이제 뭐 인공관절이나 이러면 여러 가지 뼈 수술 같은 여러 가지 아픈 수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2기와 3기 때는 대부분이 비수술 치료입니다. 거의 한 8, 90%가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1기 때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금방 호전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2기와 3기 때는 제대로 된 치료법을 잘 찾아서 해야지 잘못된 치료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또 치료가 안 돼서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나중에 4기 때 진짜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술 치료도 나에게 맞는, 내 몸에 맞는 적합한 옷을 찾듯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꼭 찾아야 되는데요. 주로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맞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이렇게 주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이나 아니면 자가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거나 그 밖에도 자가골수 배양액을 농축해서 넣거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대를 강화시키는 증식 주사나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재생 치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치료법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받지 않고도 무릎 통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다고 소개를 해주셨고 여기에서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치료법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워낙 종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이 연골 주사 아니면은 뼈 주사 같은 것들을 많이 맞고 오시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내 몸에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호르몬이긴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 뼈 주사를 자주 맞거나 빈번하게 맞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재생의 효과를 줄여주면서 뼈가 드러나는 관절염의 진행을 급속하게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흔히들 이제 뼈 주사는 맞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연골사는 말 그대로 연골사라는 말 그 때문에 연골을 보호해주고 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코팅하는 효과, 그러니까 약간 윤활 역할하는 역할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골이 재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치료로도 호전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뭔가 다른 치료법을 찾으러 오시는 게 좋은데요. 주로 요즘에는 흔히들 쓰는 게 PN 주사 아니면 PDRN이라는 여러 가지 이렇게 DNA 주사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도 조직 재생을 위해서 인대 강화 주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이러한 증식 주사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 종류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주사 치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주사 치료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원리가 다르길래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네, 증식 치료의 원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무릎에 아까 처음 보셨던 그림처럼 여러 가지 인대라는 복잡 다단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대도 어느 부위가 염증이 생기고 내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는지 어느 부위의 인대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일단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어디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부위가 진단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초음파나 이런 걸 보면서 약제 주입을 통해서 염증을 일시적으로 인대 주변에 주사를 주입해서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약간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놀라지 네. 않으셔도 되고 이 과정이 하루 이틀 지나서 오히려 또 염증에 대한 부기가 싹 빠지면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4에서 5회 정도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대가 잘 아물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고 쉽게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을 유발해서 통증을 잡아주는 이런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사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어디를 뭐 절개하고 이런 건 아닌지 흉터는 없을지 이런 특징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이 치료가 혹시나 합병증이나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지 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증식 주사는 다행히도 주사기 때문에 당일 치료, 우리가 통원을 하면서 내가 이제 당장 내일 일을 하러 가거나 이 통증 때문에 지금 너무 불편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내가 더 악화시키지는 않으면서 좋아지게 만들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주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흉터가 없고 또 안정성이 있어서 검증이 돼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도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통증만 가라앉히고 잠깐 덜 아팠다가 바로 아픈 게 아니라 또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면서 통증을 잡아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주사 치료가 맞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증식 주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골이 많이 손상되셨던 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되게 70대 중반이셔서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주사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는 잘해서 내가 관절염은 없다고 자신했는데 요맘때처럼 이렇게 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무릎이 이제 계단 오르고 내릴 때가 시리고 특히나 이제 앉거나 쪼그릴 때가 무릎 앞쪽에 아주 심한 시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벌써 그럼 수술할 때가 됐나라고 했는데 걱정하면서 오셨는데 다행히도 관절염은 그렇게 심한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정밀 검사 MRI를 봤더니 왼쪽 사진의 화살표처럼 연골이 빛이 아주 미세하게 네. 금이 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하얀색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초기 단계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증식 주사를 4회 정도 반복적으로 했더니 결과적으로 치료받고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저렇게 완전히 이제 그 하얀 부분이 잘 메꿔지면서 시린 부분도 없어지고 시린 통증이 싹 사라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던 한 분 중에 하나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하얀 염증이 많이 사라진 부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기분 탓일까요? 왠지 다리도 더 예뻐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계단이 두려우시다거나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면 내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이상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께 꼭 맞는 치료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많이 추워졌죠?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71살입니다. 7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잠깐만요. TV상으로 제가 원장님을 자주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네. 예. 네. 누구예요? 배우 여자분. 네, 네, 우리 예, 안성현 씨요? 예, 예. 예. 같이 그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보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네. 못 보셨어요? 예. 그러는데 네, 네. 제가 어떻게 아프냐면요. 네, 네, 네. 저는 여기 전남 나주에 살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한 10여 년 동안을 그냥 스테로롱을 맞고 살았었어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셨네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걸음을 여영 못 걸어서 네. 그냥 지방에 있는 병원에 네. 가서 그냥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 힘을 힘을 이렇게 갖고 깍 집었더라고요. 네. 집어갖고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갖고 8개가 들어가갖고 집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고 허리가. 네. 오른쪽 다리가 힘이 빠져서 자꾸 넘어지고 네. 예 그래갖고 오른쪽이 또 고관절이 괴사가 됐어요. 넘어져서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 1월달 올 2005년도 1월달에 또 요 지방 병원에서 네네. 고관절 수술을 또 했어요. 괴사가 돼갖고 여영 걸음을 못 걸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 괴사 된 뒤는 수술이 적당히 됐는가 그다지 잘 걸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 허리가 네. 그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이다가 돼요. 네. 3번, 4번, 5번을 쪼아매놨는데 네. 이렇게 엉덩이 바로 우게 그가 뜨겁고 아프고 엉덩이 위에 가요. 네. 예 엉덩이 바로 위에 허리가요. 바로 네네. 위에 다리 허리가. 쪽도 힘이 빠지시는 건가요? 예 오른쪽 무릎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이제 오른쪽 네. 고관절에 해놓고 나니까 왼쪽 무릎이 갑작스럽게 네. 와요 통증이. 또 통증이 그래갖고, 와요. 네. 예 그래갖고 예. 또 한 번씩 걸어가면 빠그닥 하면서 네네. 그러거든요. 소리도 그래서 나고. 예. 예, 그래서 자꾸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꾸 봐요. 아이고,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려고 지금 하는데 네네. 열이 생겼는데도 갈 수 있는가 예.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큰 수술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예. 상태에서도 더 치료가 가능한지 당연히 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뭐 3, 4, 5번을 이제 허리 유압 수술이라는 거를 받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 이제 그 유압 수술을 받는 이유가 허리에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유착이 심하고 협착증이 예. 악화돼서 이제 관절염이 예. 너무 악화돼서 예. 무너지니까 예. 그거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아마 고정하는 시술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인접 관절 이제 우리가 예. 3, 4, 5번을 고정하게 되면 또 예. 5, 6번 쪽이 또 아래쪽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그게 예. 엉덩이 쪽을 뜨겁게 그러니까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리면서 협착이 또 생기면서 그 부위가 또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그래가지고 밖에도 뜨거워서 이렇게 네, 아프고 뜨겁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은 또 이제 그 유압 수술을 위아래를 또 고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점점점 위아래가 다 로봇처럼 뻗정 다리고 허리가 완전히 곧게 그냥 구부리지도 못하고 숙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점점 위아래가 더 길게 더 박아야 됩니다. 고정을.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더 고정하지 않게끔 하려면 조금이라도 예. 덜 망가졌을 때 관절이 예. 그래도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예. 허리 근육이나 이 예. 이제 코어 머슬을 좀 강화시키면서 운동법을 좀 적절하게 안 좋은 그 쪼그리는 자세나 이런 걸 좀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여영 안 해요. 네. 그리고 허리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예. 무릎이 또 건강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예. 고관절 말고 무릎이 또 뭐 왼쪽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소리가 나세요. 예. 근데 이게 쪼그 오른쪽 고관절을 하고 나니까 왼쪽이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무릎은 여지껏 경우가 안 아팠었는데. 네. 그게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고관절을 수술했다고 생각하면 의식적으로 왼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 네. 다리를 무리하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똑같이 쓰지를 못하고 왼쪽을 과하게 쓰다 보면 왼쪽 예. 무릎의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근데 예. 이 정도 증상이 아직 좀 소리가 나고 시린 정도면 관절염 2단계나 3단계로 초기 단계일 수가 있으셔서요. 이럴 때 빨리 오셔서 진단받고 허리랑 무릎이랑 같이 봐드리면은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큰 수술하지 않게끔 요즘엔 또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고 주사요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큰 수술했던 분들은 또 큰 수술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수술 안 하면서 관리 받으려면 초기에 이제 잘 진단받고 그거를 상태가 어떤지 이 초기에 뭔가 증상을 맞춰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쪽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까 한번 감사하구려. 치료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금 무릎 상태는 비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신 걸까요? 네. 이 정도 지금 무릎은 당연히 비술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허리는 한번 상태를 봐야겠지만 아마 그래도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태를 봐서는 충분히 비수술로 충분히 그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운동법이나 자세 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허리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하고 큰 수술 여러 번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죠. 무릎만은 수술 안 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면 좀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치료 받아보시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